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 시간이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캄캄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무서운 소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 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을 하고 쉬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교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장에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 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칠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무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놀 뿐이다. 놀 때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 놀면서 실수하면 모두가 깔깔대며 즐거워한다. 그때의 내가 그랬다.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며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만끽했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누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하며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참 푹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펼쳐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나에게 낭독 서혜정, 송정희 내 마음에 들려주는 목소리